마 빨리 와. 빨리 와. 주말입니다. 다음 주는 손끄란 장기 연휴가 시작되고요. 18일부터 업무가 시작되는데 참 다사다난하게 여러가지 일도 좀 많았고 애 데리고 잠시 바람 좀 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와. 먹매시. 엄마 빨리 와. 빨리 와. 짜증나지 너도? 그지? 맞지? 짜증나? 아빠랑 놀자. 짜증나. 아유 짜증나. 아유 짜증나. 짜증나. 어제 얼척없는 일을 당해가지고 이 얼척이란 단어가 말입니다. 잘 안 쓰는다는데 하도 어이없는 일을 당하다 보니까 얼척이란 단어가 표현이 되더라고요. 태국 교민들이 단체 단톡방이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서 아마도 저를 이슈로 해가지고서 제 이름과 제 회사를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를 따가 올렸더라고요. 그걸 지인이 아침에 출근하니까 캡처를 해서 보내주길래 내용을 봤더니까 참 얼척없더군요. 제가 누군지는 밝히진 못하고 요즘 그런 거 못 밝힙니다. 태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죄는 아주 큽니다. 얼마 전에 태국 여자친구가 있는 유튜버 한 명이 저 사무실을 찾아왔는데요. 틱톡에다가 상대가 자기 집 앞으로 낙엽더미를 썰어 담아서 이렇게 짓궂은 짓을 하는 걸 영상에 담아서 틱톡에 올렸나봐요. 그게 고소를 당했는데 민사 같은 경우에는 60만 바트 배상 명령을 받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직 형사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방치해뒀다가는 실형도 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조언을 하고 제가 데리고 있는 변호사 한 명을 그냥 실비를 받고서 해줘라 하고서 소개해주고 끝낸 사건인데 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는 상당히 형량이 태국에서도 높습니다. 거의 뭐 한 1500명이 있는 단톡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형사 처리를 하고 법률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들도 보니까 뭔가를 모르고 하는구나 해서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말을 하면서 제 실명과 이름을 꺼낸 사람, 회사 이름을 꺼낸 사람에게 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얘기를 하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화상으로는 잘 알겠다고 했고 뭐 그냥 잘 넘어가는 듯이 보였습니다만은 모르죠. 상대방은 그냥 문자로만 대화를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인터넷상에서 채팅방 특히 단톡방 같은 경우에 남을 비방하고 이러는 거 저 정말 안 좋아합니다. 이게 왜냐면 마녀 사냥이 되거든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물어 뜯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심리인가 봐요. 얼굴을 대면하면은 그렇게 안 하는데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온갖 말을 다 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익명이니까 그런가 봐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양쪽을 파악하고서 진실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딱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사실이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요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고 명예훼손은 민사 형사 둘 다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인터넷 상행으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는 좀 더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얼척없는 일을 당해가지고서 지금 집사람하고 얘는 아직 밥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차 안에서 주저주저 엎저려 봅니다. 만약에 다시 차후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한다면 저도 못 참는 거죠. 그때는 법적 처리를 할 겁니다. 처음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선 대화를 해서 굳이 그 사람들 의도도 크게 뭐 나쁜 그런 의도로 시작한 건 아닐 테니까. 지빈아 밥 다 먹었어? 네 출발하자.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 연장선상에서 하자면은요 인터넷상 특히 단톡방 이런 곳에서는 남을 비방하는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단톡방에는 어쩌다가 보면 이런 것도 올라옵니다. 누가 이런 사기를 쳤다 하면서 이름 성명에다가 온갖 사진까지 가서 붙이면서 올려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고 단지 혐의가 있기는 있겠죠. 혐의가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단톡방에다가 그렇게 막 올리고들 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당사자가 문제를 삼으면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그렇게 신상을 따가 전체 공개된 방에서 올리지는 못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사실상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어내기까지 만들고 편집하고 그 못지않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나랑 안 맞다 싶으면 안 봐야죠 그냥. 근데 그걸 따가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자기랑 의견이 좀 안 맞으면 그냥 지지고 볶고 난리를 펴죠.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꼭 구독자가 막 수십만 수백만 되고 막 이것만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태국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우리 구독자가 된다면 더 좋은 거고요. 그게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저는 그런 구독자들이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따가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런 것들만 있다면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함부로 남을 찍고 빡고 하면서 물어뜯지는 않을 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서 서로 제가 정말 잘못했더라도 함부로 제 이름을 따가 그렇게 공개된 방에서 올려서는 안 됩니다. 왜곡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부로 올려서 마치 사람을 따가 하나를 매장을 시키듯이 해버리는 그런 행동 자제해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멘탈이 좀 강해졌는데 이런 일 한번 겪으면요 사람이 참 심란해집니다. 심란해지면서 그래도 내가 도운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도 돕고 있고, 근데 이상한 얼척없는 얘기들이 오고 갈 때는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마침 또 송크란 연휴 장기 연휴고 해서 집거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하게 휴식을 좀 취하고 다시 4월 18일부터 일과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시간,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평화로운 게 좋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를 읽다가 뭐 일당 변호사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일당 변호사라는 의미는 하루 당일치기로 뭐 본알만 쓰는 변호사를 따가 일당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전에 폐차분에서 사기꾼이 하루만 딱 고용해가지고서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딱 일회용입니다. 그게 일당 변호사입니다. 저는 태국 변호사를 따가 월급을 주는 변호사들은 직원으로서는 2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 주로 말입니다. 그 친구들은요 월급을 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소송 변호사들까지도 월급을 주면서 고용하고 따로 수임료도 챙겨주고 해봤죠. 너무 무의미하더라고요 그게.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소송이 없고 사건이 없는 달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지출 부담이 너무 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사들도 원하는 것은 사건당 수임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자기들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습니다. 보통 유능한 변호사들은요 그렇게 사건당 수임을 합니다. 그게 회사 소속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유능한 변호사들은 그렇게 한 회사의 소속을 딱 붙박이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꾸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시려고 하는데 태국은 한국과 실정이 다르다는 거, 태국과 한국은 법률 체계도 조금은 다르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눈 양반이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니까 알아들으면서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변호사 아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나 변호사 아닙니다. 로펌 회사 대표입니다. 정상적인 법무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로펌의 대표로 있습니다. 한국은 로펌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만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언급해 드렸는데 한국 로펌 대표는 변호사여야 한다는 변호사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태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만이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변호사가 소송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지, 법원에 갔을 때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면서 사건을 따가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책임진다는 부분이 중요하죠. 저는 대부분을 따가 건건마다 법원에 출석해서 우리 변호사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소송하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리고 제가 그 사건을 따가 위임받아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의 변호사가 태국에 왔다. 그 사람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자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그럽니다. 저를 따가 변호사님 하면서 부르는데 하여튼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싫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쯤은 그냥 듣고 있다가 두 번, 세 번 그러시면은 그냥 김 대표라 불러주십시오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법을 8년 정도 공부를 했고 태국에서 법률회사를 12,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시공부했지만 변호사 자격증은 못 땄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하다 보니까. 하지만 충분히 한국 법률도 공부했고 태국에서 태국 형법을 한국어로 직접 번역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한국법과 태국법을 동시에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고 법률을 직접 전공하고서 로펌 대표로 있는 한국인 법무법인이 저밖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안 되면은 변호사 아니잖아 이러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그런 어투로 나오는데 그렇게 호칭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태국 변호사들을 여러 명을 거느리고서 고용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법률 소송을 담당 책임지고 있는 로펌의 대표일 뿐이지 더 이상 얼척없는 그런 12조의 그 행동을 해온다면은 답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런 공개석상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이름과 회사를 거론하면서 하는 행위, 저는 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가능하면 대화로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 번은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대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공개석상에서 그런 게 올라온다면은 가차없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형사 절차까지 들어갑니다. 어제 너무 얼척없는 일을 당해놓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태국에서는 태국 방식대로 태국법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국에서 이런 로펌 대표를 하는 거 태국법에 정당하고 또 한국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국에서 법률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좀 흥분했나 보네요. 이런 일 당하면은 참 사람이 짜증이 일을 하기가 싫어요. 사람이 싫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니 여기 아쿠아리움이 이렇게 유명하나? 기다리면서 또 뭐 제가 여행 유튜브도 아닌데 법률 관련 얘기나 해야죠. 요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인신매매 건인데요. 이 인신매매 태국 법 조항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태국법을 적용을 받다 보면요 아주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았어요. 체포가 되고 나서 태국 주요 채널이라든지 일간지 이런 데다가 뭐 크게 대수특필이 되면서 아주 이슈화된 그런 사건입니다. 태국에서 사건하면서 최고로 어려운 게 바로 인신매매 건입니다. 원래 파라유 정부가 가장 척결 대상으로 삼는 게 바로 인신매매 사건이거든요. 정부 초기부터 인신매매 건을 척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온 거라서 엄격한 법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아주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또 최종적으로 안 되면은 마지막 방법은 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판검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요. 같이 작년부터 일하게 된 그 변호사가 능력이 아주 좋아요. 또 나이가 한 50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검사나 판사 쪽으로 아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같은 법률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또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아는 사람들 많게 됩니다. 판검사 쪽에 줄을 댄다는 것은 솔직히 별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야 뭐 이슈가 많이 되는데 판검사 쪽은 이슈가 될 수가 없죠. 왜? 아는 선만이 그 선을 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는 사람만이. 판검사 쪽에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아예 처음부터 선을 조차도 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가 그걸 잘해요.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경찰은 물론이고 판사 검사 쪽에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검사 쪽으로 해서 사건을 무마시키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검사하고 몇 번을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이 있었고 그걸 따가 의뢰인 가족한테 저는 그대로 얘기를 했고 본인들이 거기 방법을 동의를 했지만 동의를 하고 나서 돈을 구해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검사 쪽에 작업을 해가지고 일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뻐그러진 겁니다. 이제 일이 뻐그러지고 나니까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닌데 본인들 잘못으로 일이 엉망이 돼버린 건데 어떤 아무런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와중에서 불평불만을 주변 사람들하고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불만을 하면서 과장되게 하겠죠. 말도 안 되는 그 억측 같은 소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또 화가 나겠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런 불만을 가지지 않았을까. 중요한 점은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게 이제는 판금사 쪽에도 줄을 댈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게 앞으로 제가 일하는 로펌 상황에서는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는 거. 예전에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태국 변호사 애들이 있는데, 태국어로는 쓱색이라고 합니다. 쓱색이라고 해서 약간 뭐 조금 이렇게 뒤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걸 못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번 친구는 그런 걸 따가 아주 잘해가지고 인맥이 많다는 점. 그래서 무슨 사건이든지 어떻게 방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듣는 것도 아니에요. 사건에 비하면. 태국 인신매매 관련 법규에 따르면은 기본이 4년에서 1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명당. 이건 2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8년에서 24년이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그 관련 법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명 이상일 경우에는 3배까지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조항이 있다시피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형에 비해 가지고서 사실상은 많지 않은 금액이었죠. 제가 그걸 믿을 수 있게 된 게 뭐냐면은, 이런 무거운 형벌에 관해 가지고는 특히 인신매매 쪽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사건 조서를 검찰에 넘길 때에 자기 의견을 씁니다. 이 사람은 보석을 허가해 주지 말라는 그런 의견서를 따가 같이 첨부를 한다는 거죠.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사건을 검토하니까 그게 있었고, 그게 있는 한 어떤 보석을 신청을 하더라도 아예 불가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없애야 되겠다. 그 내용을 따가 한국 측 가족한테 설명을 했고, 경찰에다가 조치를 해가지고서, 조치라는 게 뭐 아시죠? 변호사가 말하는 금전을 주고서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죠.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거는 알았지만 이런 쓱색을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검사나 판사 쪽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제가 믿게 된 거죠. 태국 공무원들 돈 받고 안 해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안 하려고 해서 안 받으면 안 받을 수는 있어도 받고서 안 해주는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일단 받는다는 의미는 약속한 만큼을 지켜주더라고요. 저도 사실 처음엔 좀 불안한 건 사실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지나면서 확신을 가졌고, 확신을 가지면서 가족들한테 또 얘기를 했죠. 불안한 건 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일이 뻐그러졌을 때는 나라도 이 돈을 돌려주겠다 약속을 하니까 그걸 문서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은요, 문서로 해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문서로는 해줄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 일반 전화로 녹음을 하셔도 좋다, 내가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를. 그랬더니만은 문서로 안 해줬다고 나중에는 불평을 합니다. 제가 대문 뚫었죠. 문서로 해줬으면 그러면은 그 금액을 마련해서 할 수 있었다는 말이냐. 조용하더라고요. 태국도 사람 사는 동네고, 또 일반적인 뭐랄까요, 뭐 공무원 부패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됐지 못하지 않잖아요. 근데 판금사 쪽에다가 어떤 선을 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겼다는 것, 저한테는 그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당신 빛이 바다입니다. 더위가 엉망으로 다가오더니 약간 살짝 비가 내립니다. 아주 시원할 정도의 그런. 인생사가 그렇죠. 기압이 막 올라가다 보면은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뿌려줘야 되더라고요. 인생의 음양오행의 이치를 따르고 온 계공의 이치를 따르는 건 무엇이든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가 온 계공입니다.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이죠. 색수상 행식 모두가 공하다. 영원한 것은 없고 항상 변화를 거듭한다는 그런 거고, 제 행무상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차무시기한테 정파리가 말한 건무시비롱 화무시비롱이지만 뭐 아주 재밌게 건무시비롱이라고 얘기했는데, 열을 붉은 꽃이 없다. 모든 것들은 변화하기 마련이죠. 그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좀 안 좋더라도 조금 참고 견디는 마음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항상 흔들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요. 건무시비롱이다. 차무식이